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이자 20년 젊어지는 비법 저자이면서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마스터 우병호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 우병호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시자는 단독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미국 레이너스 포링 박사가 창시한 분자 교정 이론을 접하고 이를 10여 년간 연구 발전시켜 셀 영양요법을 창시했습니다. 셀 영양요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체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아프다든지 통증을 느낀다든지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특정 부위의 세포가 손상되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를 즉 세포를 재생시키거나 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하는 영양분을 적확히 공급해야 된다는 이론이 셀 영양요법 이론입니다. 이를 실제 환우, 즉 질병의 치유에 현재 적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체를 해독하는 신체해독요법을 7, 8여 년 연구해서 신체해독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특히 중금속 해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본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가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체크해 결과, 경험을 통해서 인식된 결과가 보통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정신분열증, 노인성 질환은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인들은 주로 정신분열증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에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런 분들은 거의가 중금속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중금속을 해독하게 되면은 노인성 질환 또는 정신질환을 원상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중금속 해독은 소위 정맥 이용해서 혈관 속에 있는 그 중금속을 소위 뜯어내는, 그냥 혈관에 박혀 있기 때문에 거의 뜯어내다시피 해요. 통증이 굉장히 많고 그 중금속이 박혀있던 곳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정맥 주사를 이용해서 킬레이션이라는 시약을 사용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또 수십 번 반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는 실제 환우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만 정맥 주사를 사용하고 그 다음은 건강기능식품을 활용해서 중금속 해독을 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혹시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즉 정신질환이나 특히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께서 이 질병을 치유하고 원상 회복시켜 봐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에 대한 결심이 굳어진 분은 연락 주시면은 테스트로, 소위 임상 테스트로 한번 해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손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중금속을 해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금속이 완전히 해독이 안 된다든지 그건 있을 수 있겠으나 부작용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중금속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과 밀접한 풍수, 즉 서양의 개념인 다오징을 특별히 배우고 연구해 왔으므로 우리의 생활 환경만 알면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는지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풍수가 우리의 생활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즉 가택풍수 이런 것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에 좀 한다는 사람들 엉터리가 굉장히 많은데 본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의 경우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산 같은 데 가면은 그 지역의 지형 지물, 그 다음에 산맥의 흐름, 그 다음에 그 근방에 서식하는 생물, 즉 나무가 되겠습니다. 나무의 생장 상태, 소위 커가는 상태, 굵어진 상태, 그 다음에 나무의 모양, 생장 상태를 보고 지하 수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육안으로 파악해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갖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풍수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 할애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택풍수에 관한 것은 언제 기회가 있으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택풍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연한 기회의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 오랫동안 관상학을 연구해왔기 때문에 얼굴의 상태를 보고 어디가 아픈지를 추정해 볼 수 있고 얼굴의 특징을 보고 성격적 특성을 추정할 수 있으며 목소리를 듣고 상태 파악도 가능하며 주로 여성의 건강 상태를 단번에 읽어내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자연스레 체형학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관상학은 원래 어릴 때부터 관상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소위 대단한 그 관상, 철학에 대해서 전문가를 만나는 바람에 관상학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분과 인연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관상학에 대해서 대단한 그런 식견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스님인데 철학 박사학이라든지 뭐 박사학위도 한 2개 갖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소위 숨겨진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오면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상학을 즉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 발전시켰습니다. 체형학도 특히 여성들은 건강 상태가 체형학하고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형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육안으로 여성의 그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고 과거에 같은, 요즘은 뭐 청진기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여성에게 남성은 괜찮겠습니다. 여성이 우퉁 벗어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요즘은 성추행범으로 당장 몰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두꺼운 오버코트라든지 이런 옷 입은 상태는 좀 곤란하고 이제 우퉁을 완전히 벗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벗어가지고 육안으로 바로 선 자세에서 뒤돌아서게 해서 보고 앉았다 섰다 하게 하고 몇 걸음 걸어보게 하고 걸음걸이 이런 거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80%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부분 소위 소화기관, 즉 내장기관과 관련이 있는 것들은 소위 중금속, 그 다음에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술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말은 수없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술은 적당히 마시면 보약이다라는 말도 종종 들어왔을 것이다. 이 후자에 속하는 적당량을 즐기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670가지에 달하는 민간약술 제조법을 터득하여 이를 기반으로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술 치유법을 자연치유의 중요한 치유 방법 중 하나로 결합, 응용하여 실제로 질병 치유에 적용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약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이 많이 담그는데 이 약술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할 팁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2가지, 3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섞어서 술을 담그지 마십시오. 반드시 1가지 재료를 갖고 술을 담그십시오. 설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2가지 이상 하면 그 재료의 성질이 상충될 수도 있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설탕을 넣게 되면 그 원래의 성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절대로 넣지 말고 하시는 게 좋고요. 이 1가지 재료를 가지고 술을 담그는 것을 단방주침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혼합주침법이 있는데 이는 단방주침법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하고 난 다음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들에게 혼합주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만 아시고요. 최근에 제가 성제모 동중하초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 몸을 임상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차로 해서도 마셔보고 성제모 동중하초 종류가 한 800종류 정도 됩니다. 다 그 효능이라든지 이런 거 다릅니다. 동중하초라고 해서 다 동일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동중하초가 건강한 상태 이런 것인가 아닌가, 소위 비석말라는 이런 거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동중하초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성제모 동중하초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아보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제모 동중하초를 활용해서 차로도, 그 다음에 제가 술로 담그기도 하고 해서 작년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작년에 좀 심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지만 제 몸을 임상 대상으로 해서 성제모 동중하초가 과연 효능이 있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6월 중순부터 한 10월 중순 돼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요즘 우울증 증세가 전혀 없지? 이상하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제모 동중하초를 물론 술을 담가서 일정량 마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술 마신 양도 결정하게 되고 이랬지만 이 외에 다른 거는 제가 특별히 섭취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완전히 개운하게 해결된 걸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는 우울증이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잘 몰랐는데 제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느낀 결론은 우울증은 감정의 질병입니다. 절대 정신질환 아닙니다. 지금 정의를 잘 못하고 있는데 감정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성제모 동중하초가 우리의 마음, 심리적인 안정, 감정을 잘 가라앉히고 정상적으로 하는데 대단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혈액을 맑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이 좋다는 기본적인 거. 요즘 면역력 이야기가 그냥 밥 먹듯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역력이 어떻게 해서 갖춰지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를 적용하여 자연치유를 건강한 음식의 토대 위에 우리 인체의 리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식습관을 혁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다른 전문가와 달리 신체 해독요법, 셀 영양요법, 술 치유법, 운동요법, 여기서 운동요법이라는 것은 본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가 개발한 12가지 운동요법을 말하는 겁니다. 등을 결합하고 융합하여 응용, 적용함을 기본 원리로 택하고 있으므로 질병 치유는 물론 다른 질병을 예방함과 동시에 평생건강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선 최적의 방법이라 확신하고 저자 자신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자연치유를 건강한 음식 위에 혁신을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신체 해독요법, 셀 영양요법, 술 치유법, 12가지 운동요법,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치유 방법을 결합하고 융합 응용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그냥 적당히 그냥 한 30초간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약 조제해서 주는 게 전부입니다.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식습관 혁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 혁신을 하려면 음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자기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식습관 혁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제가 쓴 평생건강관리 비법이 되겠습니다. 우병우 프로필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7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디자인베리 INC라는 문화광고 대행사를 설립 운영했습니다. 1987년 한국 소가리를 이용해서 바이오아트를 창시했고요. 2001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임이라는 5개 광고 대행사를 설립 운영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했죠. 15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2004년 3월 피파 플레이어즈 에이전트 라이선스를 취득했고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축구 멘토, 축구 진로 상담, 휴먼 푸드 앤드 스포츠 CEO로 활동해왔고요. 2007년 셀 영양요법 창시했고 2008년 성기능 회복 질주 프로그램 개발했고 평생건강관리 비법 창시했습니다. 창시는 완성된 그때의 시기를 기점으로 했습니다. 완성된 그때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자연치유 건강장수 칼럼니스트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2년 직업운동선수 최고 컨디션 유지관리 프로그램 3개 개발했고요. 2013년 참사리협동조합 창립, 현 참사리협동조합 이사장. 앞으로 참사리협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뇌운동법 참여를 함으로써 12가지 운동요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평생건강관리 비법 TV 방송 특강을 해왔고요. 축구 진로 특강도 해왔습니다. 2016년 12월 26일 마르퀴즈 후즈 인더월드에 선정 등재되었고 2017년 7월 7일 마르퀴즈 후즈 온 에리트 그룹에 선정 등재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5일 네이버에 7가지 콘텐츠로 바다의 전설을 개설했습니다. 2018년 6월 축구의 신이 되는 강인한 체력 만들기 4단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를 모두 이제 합해서 축구 선수 길잡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2020년 1월 9일 마르퀴즈 후즈 탑 사이로 선정 등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는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에 들어가시면은 우병우 소개에 대단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서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히스의 마신. 이거는 그냥 맛 위주가 아니고 건강한 음식, 특히 영양학적인 측면 이런 쪽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많이 이야기해놓고 많이 분석하고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히스의 마신. 음식은 맛이 최고가 아닙니다. 음식은 우리 인체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즉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한 의학자 무인도 바다 낚시꾼 수산물 생선에 대해서는 평생건강관리 비법 English of Lifelong Health Care Secret Method, 그러니까 평생건강관리 비법 영문판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음식 자연치유 노화 저지로 20년 젊어지는 비법, 축구선수 길잡이 53일간의 행복, 재혼도 노하우다
1부, 그 다음 재혼도 노하우다 2부, 재혼도 노하우다 3부, 재혼도 노하우다 4부, 결혼도 노하우다, 포스트 결혼도 노하우다. 재혼도 노하우다 2부부터 4부까지 재혼도 노하우다 시리즈와 그 다음 결혼도 노하우다, 포스트 결혼도 노하우다는 한글과 영문 합본입니다. 밑에 그냥 영문으로 제목을 써놓은 포음으로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 저서 각각에 대한 거는 따로 독립된 시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저서 실제 그 표지를 보면서 약간 설명을 덧붙이기로 하겠습니다. 희서의 맛인, 우리 사람의 혀는 음식의 맛을 가늠하는 데는 별로 역할을 할 수 없다. 이 책 겉표지에 카피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의 혀는 혀 끝부분 단맛, 혀 안쪽 부분 쓴맛, 혀 양쪽 가장자리 신맛, 혀 전체 짠맛, 매운맛은 쓴맛 플러스 통각, 통각은 아픔을 느끼는 감각이죠. 떫은 맛은 쓴맛, 누름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혀는 진정한 음식의 참맛을 느끼는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단 맛, 쓴맛, 신맛, 짠맛과 매운맛, 떫은 맛밖에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혀로 음식의 맛을 아는 어려우며 정확도가 매우 낮거나 불확실한 맛 감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맛신의 중 맛 입신 6단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연구한다면 누구나 다 진정한 시식가, 즉 눈으로 봐서 음식의 맛을 알아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시식가라고 합니다. 시식가 단계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좀 잘하는 사람을 대부분 부르기를 맛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통 맛에 어느 정도 귀신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맛 조금 아는 것은 최고 하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혀는 맛을 아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맛 아는 기능, 이것을 맛 입신 6단계로 상세하게 풀어서 해놨습니다. 이 건강과 결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여기에는 따로 이야기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무인도 바다 낚시꾼. 한 30여 년 정도 주로 무인도 바다 낚시 다녔는데요. 보통 1, 2년에 한 번씩 꼭 생과 사이 갈림길에 선다든지 아니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기억에 남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에 관한 내용들을 좀 열거해서 이렇게 엮어놓은 책이 진정한 어학자 무인도 바다 낚시꾼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상세히 이 책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산물 생선의 레슨. 이도 한 30년 바다 낚시 다니면서 생선회를 연구하다가 결국 수산물 생선회 레슨, 이 연구에서 이 남기게 됐는데요. 수산물 생선의 레슨도 또 별도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 비법. 겉표지에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평생건강관리 비법을 습득하게 되면 의사나 병원,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질병을 자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개운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다른 제2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 병원과 약하고는 영원히 담을 쌓은 채 건강하고 행복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평생 건강관리 비법을 습득해서 실천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번 해 여기에 관한 자세한 책 소개도 별도로 시간을 가져서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평생 건강관리 비법 전체 특강을 몇 단원으로 몇 항목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아프리카 TV 채널을 통해서 마지막에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영문판입니다. 이 평생 건강관리 비법 연구 논문을 지금 네이처지에 제출해 놨는데 아마도 제가 추측 네이처지에서 심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창시한 거기 때문에 일반 과학자들, 제가 알기로는 네이처지에 과학자가 8만 명인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파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심사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건강한 음식, 자연치유, 노화 저지로 20년 젊어지는 비법. 이게 길기 때문에 그냥 20년 젊어지는 비법이라고 하는데 1권. 여기는 거의 우리가 통상적으로 겪는 일반적인 질병의 원인과 그 분석, 이게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 질병도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건강한 음식, 자연치유, 노화 저지로 20년 젊어지는 비법 2권. 이 원래 전체는 한 1000쪽 정도 되는데 출판사에서 너무 분량이 많다고 하도 징징거리는 바람에 200쪽 정도 줄여가지고 1권, 2권 한 400쪽 정도 남짓될 겁니다. 20년 젊어지는 비법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자연치유에 상당한 전문가가 됩니다. 자연치유 멘토가 되는 교재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구의 신을 키우기 위한 축구선수 길잡이. 자식을 프로축구 선수로 키운 생생한 현장 경험 노하우 칼럼 41화, 축구 멘토의 신념과 철학으로 정립된 실천 행동 철학 특별 칼럼 4화, 훌륭한 프로축구 선수 키우기 위한 5가지 실천 전략, 축구 선수 최고 컨디션 유지관리 프로그램, 축구의 신이 되는 강인한 체력 만들기 4단계 프로그램, 이렇게 합해서 축구의 신을 키우기 위한 축구 선수 길잡이